국민의힘 조배수 의원입니다. 네, 국무위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경제부총리님, 네. 작년에 예산안 통과는 정말 헌정사상 유례없는 증액 없이 감액만 시킨 야당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예산이었습니다. 부총리님, 오랫동안 경제 관련 해오셨는데 이런 예가 있었나요? 없었죠? 전에는 없었습니다. 없었죠. 국회가 아주 비정상적으로 다수당 일방 통행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추경을 하게 됐는데요. 이번 추경의 3대 키워드를 보겠습니다. 첫째, 산불을 비롯한 재재난 예산입니다. 올해 산불 피해가 극심했고 어제도 또 강원도 인제에서 산불 발생했습니다. 두 번째는 통상위기에 관한 것입니다.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로 유동성 위기에 봉착한 우리 수출기업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작년에 예산안이 제대로 검토되고 논의돼서 감액할 것은 감액하고 증액할 것은 증액했으면 이번 추경 그게 꼭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첫째, 산불 피해에 대해서는 재예비비를 삭감하지 않았으면 그 예비비로 산불 피해에 대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둘째로 통상 외교에 대한 부분은 작년도에 이 미국이 정권 교체가 되어서 어느 정도 예상이 됐기 때문에 반도체 특별법만 통과가 됐으면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민생에 대한 부분도 대환대출 제도 등 소상공인을 위한 증액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자, 그리고 우선 이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지금 피해가 굉장히 크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총리께서 지금 산자부 장관하고 같이 지금 미국 통상협상 다녀오셨죠? 네. 예. 뭐 여러 번 말씀하셨겠지만 본인이 생각할 때 가장 큰 성과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은 많은 국민들이나 기업들이 이제 불확실성이 컸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앞으로 그 한미 간의 협의, 이 관세 관련된 이런 통상 협의를 하는 데 있어서의 기본의 틀, 그러니까 어떤 과제를 논의할 거고 어떤 일정으로 어떤 체계로 할 건지에 대한 그 공통적인 이해를 만들었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따른 불확실성이 많이 줄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전혀 하지 말아라. 새 정부 들어오면 하라. 뭐 이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기서 이게 하루에 걸쳐서 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과정이고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필요한 일이고 잘 다녀오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잘 역할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 국가의 책무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거 아닙니까? 생명과 재산의 안정. 네, 그것도 그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는 수사기관이 이제 활동을 해야 됩니다. 범죄 예방 활동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다른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은, 이제 수사기관의 특활비나 특경비, 이 부분이 예산이 거의 뭐 0원입니다. 그래서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국민들이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 제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부총님이 혹시 자유형 미집행자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자유형 미집행자. 오래전에 들어본 것 같습니다. 예. 법원에서 징역, 금고 등 시정을 선고받았는데 잠적하거나 도주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을 잡아야 되겠죠? 근데 잡는데 그냥 잡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잠복하거나 이제 저희망식 수사 필요합니다. 그러면 수사 경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수사 경비가 없으니까 일선 검사나 수사관들이 사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경비 전액 삭감 이후에 지금은
그 예년에 비해서 보통 한 300명 정도 그 검거를 했습니다. 매월. 근데 지금은 200명 수준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 다시 재범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시한폭탄이 돌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약,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사이트, 이 민생 침해 범죄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떻게 됐습니까? 청소년들까지 마약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마약 수사를 하면 위장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위장 수사를 하는 경우에 총책을 잡아야 되는데 증빙 서류를 남길 수 있는 정상적인 거래 수단으로는 위장 수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활비로만 수사를 이어왔는데 지금 특활비, 특경비가 전액 삭감돼 가지고요. 지금 마약 위장 거래 수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빵입니다. 그러니까 위장 수사 자체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약 수사는 또 해외하고 협력을 해야 되는데 해외 파견국은 2개국에서 5개국으로 늘렸는데 체류비 위에 현지 활동 경비는 또 제로입니다. 0원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해외의 마약 수사가 스톱된 것입니다. 또 보이스피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검거 실적도 반으로 줄었습니다. 또 온라인 불법 도박 수사 지원팀도 이 불법 도박 사이트의 그 수사 단서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계좌 인증, 주기적인 자금 입금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경비가 없으니까 차단 실적이 지금 6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지금 부총님이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하면서 자기 돈 쓰나요? 사적 경비 쓰나요? 네, 뭐 거의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죠. 왜 내돈내산이라는 말 잘 아시죠? 무슨 이제 뭐 물건 광고할 때 뭐 어디 가서 경험해 보니까 뭐 좋더라 뭐 후기 쓰는 거예요. 그걸 근데 내 돈을 사가지고 내 돈으로 내가 산 것이다. 왜냐하면 뒤에서 이제 후원하는 이제 오해를 받으니까. 근데 이제는 내 돈 내수라고 합니다. 내 돈을 내서 내가 수사해야 된다. 공무원들 월급이 풍족하지도 않은데 그러면 그 수사하려고 하겠습니까? 이 경우에 좀 집행 내역이 투명하게 되는 경우에는 부총리님께서 이 특경비가 지금 정부안이 보니까 507억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전액이 힘들다고 하면은 부서 활동비의 한 3분의 1로 감액해서 이런 정도로 439억 이 정도라도 좀 추경에 편성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집행 내역이 투명하고요. 보십시오. 뒤에 좀 이게 과거에 이 민주당의 박범계 의원이 장관 시절에 이런 얘기 했습니다. 지금 5% 그 감액한 것도 정말 한계 지점이다. 이게 2021년도 얘기입니다. 또 2017년도 지금 또 민주당 의원이신 법사위원이신 박균택 의원도 마른 걸레 쥐어 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다 알면서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전 대표는 SNS를 통해서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 이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뭐 법인 자사주도 소각하고 그다음에 뭐 집중 투표제 등등 해서. 그런데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면 경제가 활성화되고 회복과 성장이 돼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은 그거와 저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법 개정을 통해서 기업의 과도한 규제, 법적 리스크를 부여하면서 동시에 활성화를 외친다? 이건 이율배반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나와 계신가요? 예, 있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예.
현재 그 민주당의 개정안에는 부작용을 없애기 위한 장치가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래서 상법보다 자본시장법 개정이 더 현실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죠. 예. 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주가 공약을 했어요. 주가 공약을 했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 사이는 어떻습니까? 그 일관성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현재 개정안은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목표가 달성이 될지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배후에 보면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이런 이 기업들의 규제나 이런 부분을 고충을 듣고 그것을 좀 완화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건 하지 않으면서 또 뭐 코스피 5천 시세를 열겠다. 저는 이거는 그 모순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지금 또 이재명 전 대표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에서도 엔디비아 같은 기업이 나와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해요. 그런데 엔디비아가 주 50시간 일합니까? 어때요? 금융위원장님 모르시나요? 그 엔디비아나 미국의 어떤 그 고용 환경에 대해서 제한 없습니다. 제한이 없죠. 예. 예. 그 기업이 성장하기에는 지금 이제 반도체나 그리고 또 스타트업 거기서 제일 애로사항이 뭐냐면 이 주 52시간의 유연한 예외 적용을 얘기를 합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당사자 간의 합의 그리고 또 일정한 그 분야 그리고 또 어느 정도 고임금 이럴 경우에는 좀 예외적으로 인정을 좀 해달라. 근데 이것도 지금 안 된다는 거 아닌가요? 저는 미국에도 주 52시간제가 있었다면 지금의 엔디비아는 저는 존재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 52시간제로 기업을 옥죄면서 한국에 엔디비아가 나오길 바라는 것은 정말 저는 이것도 역시 모순적이고 순진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국토부 장관님. 네. 예, 제가 최근에 싱크홀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예. 사실 갑자기 어디서 이렇게 깔아앉을지 모르니까 국민들이 길을 가다가도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통계를 보니까 5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고가 보니까 1346건입니다. 근데 이제 소형이 있고요. 대형이 있고 초대형이 있는데 초대형 싱크홀의 그 원인은 보니까 지하 공사 부실이 100%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까? 예, 크게 두 갈래로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방금 지적하신 대로 뭐 지하철 또 철도 지하화 등 지하 대형 공사가 많이 이루어지는데요. 이런 공사를 설계에서부터 특별히 더 관리하는 그런 방안을 지금 굴착 공사장 안전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으로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제일 큰 근본적인 대책이고, 두 번째로 이미 발생한 그 싱크홀을 조기에 신속하게 탐사하기 위해서 탐사 장비를 지금 보강을 하고 지자체 탐사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근본 추경에 좀 반영을 해왔습니다. 추경 심사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충분히 좀 반영되도록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여기 보니까 이 대형 싱크홀 방지에는 지금 하고 있는 지표 투과 레이더가 보니까 3m 이내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지하 20m 깊이 지층 변동을 살필 수 있는 것은 집안 치마 관측망을 도입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의견들이 있거든요. 네, 그건 뭐 여기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보고 계시나요? R&D를 통해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장관님, 지난번에 부동산 통계 조작한 거 지금 감사원에서 발표난 거 아시죠? 예. 예. 그래서 지금 이 감사원에서 중간에 아마 그거를 국토부에다
통보를 했을 거예요. 네, 1차 통보가 되었고요. 예. 예, 거기 이 관련되는 그 징계 요청을 받은 당사자들이 예. 예, 일부 지금 이의 신청을 하거나 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통보를 하니까 1개월 이내에 징계 의결을 하고 그 결과를 감사원에 회고하기로 했는데 저희 의원실에서 지난주에 자료 제출 요구했거든요. 네. 아무런 답변이 없으셨어요. 요청하신 자료는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통보받고 감사원법에 의해서 이의 신청을 당사자들이 하도록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신청을 하더라도 예. 어떤 조치를 했는지. 예, 이 신청이 하여튼 그 결과에 대해서는 상세히 보고를 드리고요.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부조적으로 이미 통계를 만드는 그 과정을 더 강화를 하고 또 앞으로 또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그거는 최고 국가 통수권자의 의지 아닌가요? 이거는 과거에 청와대에서부터 출발을 해서요. 물론 장관님도 또 네, 정리해 주시죠.